여러분 당황하셨죠? 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홍씨의 자동차 수다. 그래서 바로 홍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홍수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듣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테슬라를 사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게스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스페셜한 분들을 제가 모셔보았는데요. 전기차 전문 유튜버 울트라 비니님과 또 테슬라 전문 유튜버 좌니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전기차 전문 유튜버라고 하지만 저는 전기름차도 좋아하고요. 기본적인 일단 모든 탈 것들과 IT 테크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장년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웃냐? 아니, 작년 이게 임팩트가 되게 강해서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좌니자님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슬라를 주제로 콘텐츠 만들고 있는 좌니전이라고 합니다. 주로 테슬라 뉴스나 정보, 리뷰, 시승기 이런 것들 위주로 콘텐츠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모델 Y, 모델 X에 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뵙기 힘든 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울트라님하고는 다른 행사에서 자주 마주치잖아요. 거의 약간 제 친구보다도 자주 뵙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딱 요 멤버로 3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전기차 대 내연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그게 벌써 2023년 12월 3일이었네요. 야, 시간이 네. 진짜 빨라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또 테슬라인 만큼 또 두 분 다 테슬라를 운영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 11월부터 좀 큰 이슈들이 연이어서 터졌잖아요. 11월에는 FSD가 일부 모델이긴 하지만 한국에 출시가 됐고 최근에는 모델 3Y 가격 인하까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좀 핫한 키워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테슬라 좋냐, 뭐 뽑으면 좋냐, 상담 요청해 주시는 지인분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핫한 키워드다라는 거를 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X, Y를 같이 똑같은 걸 몰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뉴스만 보더라도 하루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맞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투자자로서의 관점으로 테슬라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유튜버로서 IT 테크 유튜버로서 그리고 주식 투자자로서 좀 세 가지의 관점에서 테슬라를 지켜보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이렇게 많은 테슬라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엄청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를 하시는 분들은 네. 잔이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더 테슬라의 빠꼬미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뭔가 이제 지금 발언을 할 때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좀 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거든요. 저는 테슬라도 자차로 운용을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식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요즘 이제 테슬라가 좀 이렇게 화두에 떠오르는 게 가격 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요즘 이 테슬라의 가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모델 3 스탠다드 4,199만 원이죠. 그 정도로 깎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물론 옵션이 몇 개 빠지긴 했지만 이제 보조금 적용하면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왔구나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이 소비자들 저변을 넓히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테슬라가 정말 칼을 갈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계속 얘기할 주제 중에 하나지만 가격 인하의 의도.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의도 이런 것들이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오늘 잘 나눠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격에 관련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네. 야 이거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네. 지금 제가 카톡을 지인들한테 받은 것만 진짜 10통이 넘거든요. 가격 민감성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테슬라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맞으면은 알아서 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예 관심이 없다가 뭐 FSD가 중국산은 안 되고 뭐 미국산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테슬라가 일단 싸졌네. 그러면 나도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야? 4,199만 원에. 그러면은 뭐 요즘도 보조금 한 1,000만 원 받아? 막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0 정도의 레벨의 네. 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랑 평소에 거의 비슷한 뭐 테슬라에 관련된 혹은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를 나눈 친구들은 야 지금 기회에 이제 모델 S랑 X가 단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야 되니? 그 심지어 모델 X가 있는 친구예요. 네? 모델 X가 있는 친구인데 마지막 모델 X가 네. 좀 옵션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아주 예쁘게 오. 없어요. 그리고 아. 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가 아. 전후면 이렇게 밑에 카메라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마지막 SX를 가져야 되겠다. 뭐 요로 정도로 생각하는 레벨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가격의 할인이 타 회사, 타 제조사, 레거시 업체들의 가격 변동력이라든지 경쟁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진짜 빅뉴스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모델 S와 X를 생산을 종료한다는 걸 공식화를 했더라고요. 아예 이게 썰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생산 라인을 그냥 두지 않고 그 로봇 옵티머스 그쪽으로 좀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보다는 자율주행 아니면 로봇 아니면은 뭐 구독회사 이런 걸로 정체성을 옮긴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래 애초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슬로건이 전기차로 만들자, 뭐 전기차 세상으로 만들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그 가속화의 어떤 주축이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에너지와 AI와 로봇 회사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바꾼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본인네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와 FSD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모델 S와 X에는 풀렸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를 정도로 어마무지한 발전을 거두었고 저도 예전에는 FSD가 언제쯤 될 거냐라고 지인들이 물어봤을 때 1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26년에 저는 지금 이걸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얘네들의 테슬라의 주축 BM 모델이 되겠구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조금 이따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테슬라가 금년에 주주총회에서 받은 엄청난 미션이 있고 그 미션에 따른 엄청난 또 수혜 혜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무브먼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많은 퍼즐 중에 하나. 매우 많은 퍼즐 중에 하나다. 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전 기자님은 이제 테슬라의 컨셉 변화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간에서는 이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 이 소프트웨어 이제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재편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하드웨어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 하드웨어가 지금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자동차인데, 근데 테슬라 내부에서도 자동차를 로봇이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사업을 접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굴러가는 차가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 소비자들이 탈 수 있는 차 위주라면 나중에는 이제 사이버캡, 로보택시 전용 자동차, 이제 사이버캡을 더 많이 생산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재편이 될 수는 있더라도 자동차 사업 자체를 접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모델 S, X 생산을 종료를 했다.
사실 이 모델 S, X가 테슬라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종료하는 게 맞았습니다. 몇 프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 기준인지 매출액 기준인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미미한 그 비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종료하고 앞으로 더 수익성이 좋고 혹은 훨씬 더 이 트렌딩한 사업인 이 옵티머스로 전환한 거는 저는 이 사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자동차 사업을 중단한 거 아니야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명확한 게 네. 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방금 전 이자님이 말씀하신 로보택시나 혹은 모델 Y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네. 모델 3가 있고 모델 S나 X는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너무나 적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SX를 다 합친 것보다도 뭐 Y의 한 분기 뭐 혹은 뭐 한 분기도 아니고 막 한 달 그 판매량도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상에 대한 미션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가총액을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총 8.5조 달러. 그러니까 한 1경 1,000억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시가총액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퍼가 한 300,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래 포텐셜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에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지수에 반영이 되는데 주식에 반영이 되는데 테슬라는 그 주식에 엄청나게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해달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주총회에서 받았고요. 그 중에 또 2천만 대 생산을 해야 한다. 차량인도. 그러니까 차량인도 2천만 대 생산을 한다는 거는 차량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로보택시, 사이버 택시의 상용화, 모델 Y 잘 팔리는 거, 3 잘 팔리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000만 대 그런 캐파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비중을 옮기게 되면은 자동차 사업 쪽에 뭐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속성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혹시 체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 자동차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뉴스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향후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AS가 안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 건 사실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거리는 아닐 것 같다. 울트라님은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걱정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SX를 단종을 한다 하지만 부품은 계속 수급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일론 머스크를 잘 믿진 않아요. 그래서 SX를 단종을 해놓고 한 2, 3년 있다가 파이널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뭐 단종 10주년 에디션 뭐 이따위로 하면서 네. 계속 뭔가 왜냐하면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단종을 하되 부품 수급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 잘 터지는 거 아시잖아요. 알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고 저는 오히려 레거시 사업자들이 되게 걱정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전기차로 이득을 내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득을 낸다는 건 순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순수익을 내는 기업이 지금 테슬라밖에 없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 하드웨어를 만들 때마다 손해가 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일반 소비자가 걱정할 게 아니라 다른 레거시 기업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저는 이제 자동차 유튜버이기도 하고 다른 자동차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당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요. 그 너무 이게 미래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일자리까지 빼앗길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아유 이게 참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인하 이게 진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격 인하 자체라기보다는 가격 인하의 의도와 또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이제 이번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인하에는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 있다라고 두 분께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가격 인하 가성비로 봐야 되는지가 약간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격 인하의 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보전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히고요. 이 가운데 FSD가 있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 옵션 뭐 당연히 가격을 싸게 하려면은 옵션을 일부 빼야 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옵션이 빠졌냐 하면은 모델 3 스탠다드를 예를 들면 제가 어제 IFC에 그 전시가 시작됐다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이 외관상의 차이는 크게 찾기는 어려웠고 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시트 예, 실내 시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패브릭을 좀 섞은 시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통풍 예, 한국에서 굉장히 선호들 하시는 옵션 그쵸. 중에 하나인데 통풍 시트가 아예 빠졌습니다. 기존에는 1열에는 통풍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빠져버렸고 열선 시트도 1열에만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2열 디스플레이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2열 디스플레이도 원래 송풍구가 자동이었거든요. 스크린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수동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조금 굵직한 옵션, 그 마이너스 옵션들인데 가격이 다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199만 원이라고 하면 모델 3 스탠다드 보조금을 적용했을 때 3천만 원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사야 돼? 라고 물어보는 지인들한테 사라고 하면서 얘기를 꼭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고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FSD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드웨어가 지금까지의 이제 자동차 패러다임을 보면 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옵션, 내장재, 디자인, 고급감 이런 거였다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근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더 쳐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옵션이 몇 개 빠졌다고 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더 이상은 아니다. 왜냐? 테슬라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이거는 차종 불문하고 다 동일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가성비 있는 가격에 모델 3를 구입해서 테슬라 소프트웨어,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빠진 마이너스 옵션들이 뭐 시트가 패브릭이 들어가고 통풍 시트 빠지고 2열의 옵션들이 조금 빠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마이너스 옵션의 그 모델 3라고 하셨죠. 그 차량을 만약에 좌니자님이 타고 다니신다면은 제일 불편한 한 가지가 혹시 어느 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그 마이너스 옵션이 하나 있는데 네. 승차감이 오? 다릅니다. 그 서스펜션이 좀 안 좋은 게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하이랜드 주니퍼, 그러니까 모델 3 최신 모델, 모델 Y 최신 모델에 제가 구 모델 Y, 모델 3 오너로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개선된 서스펜션, 개선된 승차감이었거든요. 근데 이 개선된 승차감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탠다드 모델에는. 그래서 한 가지를 꼽자면 이 승차감이 아닐까. 왜냐면 제가 지금 집에 7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네. 가끔씩 21년식 스탠다드 모델 Y를 탈 때가 있는데 미안해 죽겠어요. 그 2열에 태워야 되는데 아무리 카시트 위에 태운다고 해도 승차감이 너무 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승차감만큼은 제가 어떻게 안 될까? 네, 그 생각 중간에 하거든요.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네. 그 오히려 2017년도에 모델 S 네. 그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승차감이 똥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멀미를 해서 오히려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너무 도움됐었습니다. 네. 한간에는 그 당시에 모델 3 퍼포먼스를 2열에 태웠는데 아이를 토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예. 그 준오토 사장님. 예. 그래서 참 본인도 토했어요. 같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쟤 뭐해 왜 저래 그랬더니 토하고 있더라고 저기서. 물론 아이고. 술을 전날 먹긴 했지만. 예, 이게 가장 체감이 되는 하드웨어 중에서는 승차감이다. 근데 이건 좀 약간 결정적인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이런 차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울트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하이랜드 그러니까 최신형 버전들에는 이제 FSD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라 주파수 감응형 프리퀀시 서스펜션 댐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승차감을 좋게 해준다기보다는 주파수 감응형이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죠. 네, 그거의 승차감 차이가 있는 데다가 테슬라는 가뜩이나 초반 토크를 좀 세게 하는 세팅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털리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을 그 4,139만 원이었나요? 99만. 4,199만 원짜리 그거를 타게 됐을 때 예전 모델 S나 모델 3를 타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효과. 예,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예전 레트로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레트로를 경험할 수 있다. 어. 지금 모델 3나 지금 모델 Y를 타시는 분들은 승차감이 테슬라가 나쁘지 않은데 왜 저렇게 나쁘다고 얘기했던 거야? 옛날 유튜버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다. 레트로 감성. 우리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동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울트라비니군님도 그렇고 오래 전부터 테슬라를 타왔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주니퍼 타면서 승차감이 너무 쓰레기 같다. 라고 하시는 오너분들 물론 본인이 이제 이전에 타던 차량이 너무 승차감이 좋은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 그 당시에 모델 3, 모델 Y를 한번 태워드리고 싶다. 이게 괜히 제가 이제 좋아졌다고 한 게 아닌데 네. 모델 Y 주니퍼를 타면서 저런 얘기를 하시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찐텐 터졌어. 그래서 근데 마침 모델 3 스탠다드가 예전 서스펜션을 달고 나온다고 하니 그 예전에 얼마나 안 좋았는지 궁금하신다면 모델 3 스탠다드를 한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약간 장난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하나 더 추가된 마이너스 옵션이 뭐냐면 이제 스피커 개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앰프와 스피커 개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 저가형 모델이 7개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맞습니다. 추후에 원래 들어온 스탠다드가 9개 그리고 이제 하이랜드 롱레인지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13개, 뭐 1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의 문제보다 가격 낮춤의 의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이제 접근을 하자면은 이제 시장 상황에서 매출을 냈을 때 이거를 지속 가능한 매출로 보느냐 아니면 일시적 단품 판매에 대한 매출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다르게 여겨요. 예를 들어 구독으로 100만 원을 번 거랑 일시불 판매로 100만 원을 번 거랑은 가치가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그쵸. 나거든요. 그 밸류에이션 차이 때문에도 그 BM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게임 회사를 다녔던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되게 재미있는 표현 중에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이게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게 아니고 프리로 일단 다운을 받아. 그래서 재미있는 코어 게임을 즐겨봐. 그 다음에 더 재밌게 하려면 돈을 내. 이렇게 해서 구독 게임이 이제 넥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여러 게임들 다 요즘은 그래서 그냥 그 프리미엄 게임이 그냥 거의 기본 토착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BM 구조를 사실상 굉장히 좋은 BM 구조긴 해요. 왜냐하면 그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데 기업이나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 접목한 회사가 없어요.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정도의 구독형 서비스. 왜냐하면 예전에 BMW에서 주파수 감응형 대퍼를 구독형으로 넣거나 네. 벤츠에서 아시다시피 네. 후륜조향. 네. 그런 것들을 넣었다가 욕을 먹고요. 뺐잖아요. 혹은 다시 원복을 하거나 통풍 시트를 막 구독으로 넣었다가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테슬라의 BM 구조, 구독형 서비스 두 가지가 있죠. 현재로서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고 이제 그 자동으로 인터넷이 들어오고 LTE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심이 차 안에 있어요. 심 카드가. 그래가지고 그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을 안 하면은 인터넷이 안 되고, 그 한 달에 옛날엔 7,900원이었는데 지금 9,900원으로 달달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9,900원 사실 할만하잖아요. 나쁘지는 않거든요. 약간 빈정에 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가격. 이해가 되는. 네. 그러니까 아우 짜증나. 근데 이거 없으면 그거 안 하고 핫스팟으로 해도 돼요. 오.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리즈너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편할까? 그럼 9,900원 내고, 좀 불편할까? 하면 라우터를 쓰던지 그냥 내 핫스팟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FSD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얘가 일시불로 단품 판매를 했을 때 904만 3천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이걸 매달 내는 금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프로모션화 혹은 이벤트화로 시켜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어요. 차가 안 팔린다 싶을 때는 1년 정기 무료 구독권 뭐 넣어주고 판다든지, 뭐 조금 덜 팔릴 때는 한 3개월치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무조건 팔 때는 한 달은 무조건 넣어서 FSD를 마치 기본처럼 누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달이 지나니까 FSD가 안 되네? 근데 한번 나는 FSD로 락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데? 왜냐면 우리 FSD 타보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FSD에 락인이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빼버리면 이제 다음부터는 15만 원을 안 내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식의 구조의 변경을 의도화해서 가격을 낮추고 일단 싼 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락인 효과를 넣은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가격 인하의 그 저희가 뭐냐, 그 안에 의도가 뭐냐 하면은 뭐 비니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하드웨어 먼저 싸게 깔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보전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테슬라 오너분들, 뭐 투자자분들이 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는 사실 이견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거시 기업들이 이런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일단 어떤 차량을 하나 뽑아낼 때 수직 구조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수직 계열화라 그러죠. 테슬라에서 만약에 헤드라이트를 하나 바꾸겠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꾸겠다 하면은 테슬라 팀 내에서 인하우스 멤버가 그냥 바로 바꾸면 돼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어 BMW의 미션을 바꿔야 된다, 미션 기어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GF 8단 미션 파워 토크 컨버터, 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조정해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BMW 자체 내에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BM 구조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한 번 넣어놓은 서비스를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옛날에는 좀 뭘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 참 다른 회사들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에이다스를 돈을 주고 내가 옵션을 구입을 했는데,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왜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되냐, 왜 차를 바꿔야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근데 그거의 숨은 비밀이 요즘 모빌아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모빌아이라고 하는 에이다스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납품을 해놓으면요 본인들 외에는 못 만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다스가 업그레이드를 제조사들은 하고 싶어도 모빌아이에서 멈춰버리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은 이제 미국의 리비안과 함께 해가지고 에이다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BMW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츠는 이제 엔비디아 진영으로 가가지고 같이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너무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가지 못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멈추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거에 연장선이긴 한데, 이제 지속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향후 가격 지속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격을 과연 일반 소비자들이 예측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저도 한번 당했고요. 그 모델 X를 출고하고 2주 후에 거의 1,000에서 2,000만 원 사이 가격이 갑자기 인하됐어요. 뭐 일시적인 할인이 아니라
표시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저 역시도 테슬라로 콘텐츠하고 매일같이 테슬라 뉴스 쳐다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격이 내려갈 줄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관망한다는 거는 가격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어간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하고 내가 비교하고 있는 다른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확실히 비교 우위에 있다 하면 지금 난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당하신 입장일 줄은 몰랐는데. 열받죠. 아니 그쵸. 2주 만에 사실 중고에 내다 팔 차는 아니지만 바로 네. 중고 가격이 사실 그만큼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내려간 만큼 중고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거든요. 저도 지금 바로 이어서 제 Y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런치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 나왔던 이게 모델이잖아요. 모델 Y의 가장 최초 모델이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게 이제 미국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런치 시리즈는 미국산이고 음. 일반 이제 나중에 풀릴 롱레인지와 스탠다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RWD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이제 얼마냐 5,999만 원. 5,299만 아 원. 5299. 맞아요. 5299 6314. 맞아요. 6,314만 원짜리 롱레인지를 구입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 런치 시리즈가 7,3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물론 이것저것 옵션을 따져 보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 나름대로 지금도 너무 잘 타고 있고 뭐 너무너무 좋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모델 X의 그 할인 폭만큼이나 지금 빠져버렸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네, 런치 시리즈? 7,300만 원에서 다자녀 그리고 보조금 환경부 보조금 다 받아서 딱 7,000에 샀거든요. 딱 7,000에 시동로스까지 다 해가지고 그나마 할인을 받은 게 7,000인데 지금 똑같은 걸로 사게 된다면은 얼마죠? 5999 아닌가요? 지금? 5999죠. 네. 5999. 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맞습니다. 네. 5999. 이씨. 욕을 해봤네. 아이고. 그러니까 FSD를 같이 사도 지금 사는 게 싸네요. 아 6999 어우. 전 정도 7,300. 7,300. 거기에 저는 FSD를 샀다가 네. FSD가 아니죠. 저는 두 번은 안 써보니까 EAP만 샀어요. EAP. 아. 저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지만 이것마저도 속았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가격 인하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가격 인하가 되는 거는 거의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본인이 돈이 있는데 지금이 괜찮아 보여. 그럼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차량 가격을 봐온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 저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니까 사셔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컨텐츠를 찍기도 했었는데 4199짜리 이거 4199 맞나요? 맞습니다. 예, 4199짜리보다 저는 롱레인지를 추천한다. 오히려 지금은 또 롱레인지가 안 나와요. 프리미엄 RWD가 나와요. 되게 복잡해요. 원래는 예전에는 프리미엄은 AWD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프리미엄 RWD가 나와서 주행거리를 대폭 향상시켰는데 저는 오히려 중고 하이랜드를 사라. 오. 롱레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싼 4199짜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빠지고 추후에 FSD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직 솔직히 그리고 가격은 정말 싸기는 하지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막강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레트로한 감성을 다시 느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결국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살 바에 물론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 900, 3,800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조금 더 돈을 기왕 쓰는 거 조금 더 좋은 차를 구입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옵션이 다 빠진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미끼 상품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 미끼 상품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떤 차량에서도 사실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정말 돈이 없고 일반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이제 지겹다. 맨날 똑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맨날 똑같은 그 전기차가 아닌
정말 획기적인 폰 커넥티비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 누리고 싶다면 나쁜 결정은 아니다. 아, 나쁜 결정은 아니지만 베스트 결정은 프리미엄 예, 롱레인지. 롱레인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밸런스를 잘 따져야 되는 게 저도 이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거든요. 정확한 네. 명칭이. 되게 기네요. 예.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스탠다드에서 너무 빠지는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결정적으로 서스펜션도 다르고 2열 디스플레이도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주행 거리는 훨씬 길고 모터가 전륜이 하나 빠지고 후륜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프리미엄 옵션들 다 누릴 수 있는 스피커는 9개밖에 안 들어가지만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오. 네, 스탠다드랑 비교했을 때 네. 롱레인지 RW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그 3원계 배터리가 리튬이 들어가요. LFP가 이제 스탠다드, 저가형에는 LFP가 들어가고 롱레인지에는 이제 LCM 3원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보조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국고 보조금이 스탠다드가 100만 원대가 나오고 롱레인지 RWD는 400만 원대가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거기에 뭐 다자녀 혜택이나 뭐 지자체별로 뭐 더해지는 혜택들 다 합치면은 그 스탠다드를 뽑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실구매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빠진 옵션들과 저울질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저울질을 해봤을 때 롱레인지를 오히려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가 더 중요하고 그 옵션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롱레인지를 추천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4,199만 원, 실제 실구매가 3천만 원대 스탠다드라 하더라도 옵션이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굉장히 잘 정한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제 생각에 보조금을 적용했을 때 3천만 원대라는 셀링 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아까 저변 확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호기심, 궁금했던 일반 소비자분들 상당히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 같은 사람들도 약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근데 이게 네. 저가형 스탠다드니까 주행 경험이나 탑승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저해되진 않을까? 저는 크게 저해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얘기했지만 옵션은요 그냥 옵션일 뿐이고 소프트웨어를 한번 써보면은 네. 진짜 가성비 좋네. 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19년에 탔던 모델 3보다는 100배는 좋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고 오토파일럿도 너무 좋았고요. 소프트웨어도 다 좋았고 주기적으로 주는 펌웨어 업데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4199 스탠다드 모델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두 분 다 이제 테슬라를 2대를 운영을 하시고 특히 국내에서 FSD가 되는 모델 X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실차주 입장에서 FSD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국내에서 쓸 수 있는 FSD는 감독형입니다. 그래서 전방 주시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고요.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경고를 울립니다. 실내 캐빈 카메라, 내부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이제 운전자의 뭐 눈동자라든지 고개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비감독, 무감독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FSD한테 운전시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이라는 사실 리소스가 들어가는 제 노력이 들어가는 그 행위를 누군가가 해준다. 차량이 해준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로감이 덜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장점으로 운전 피로도를 많이 줄여줬고 사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테슬라에 포함되는 오토파일럿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고속화도로 그냥 시켜놓고 전방 주시 잘 하면은 뭐 직진은 잘 하니까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골목길 주행도 해주고 목적지 도착해서 주차까지 해주니까 더 좋아진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 아끼는 시간들, 내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단점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 이 소프트웨어 특성상 지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비보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인데 좌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차를 좀 삐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것들이에요. 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독판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개입을 해서 멈춰 세우거든요. 이제 그렇게 쓰고 있기는 한데 사실 공도, 그러니까 도로에서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개입을 안 해도 될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공도에서는 개입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개입을 언제 하냐?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 예, 아니면 일반 주차장, 네. 주차 자리를 찾는다고 뺑글뺑글 계속 돌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개입해서 제가 주차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차들이 섞여서 다니는 공도에서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얼굴을 네, 표정으로 다 말씀을 네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울트라님도 오늘 혹시 오시는 길에 FSD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그 GV60 예, 제네시스의 eGMP 플랫폼. 예. 말이 너무 네. 길죠, 수식어가. 아닙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차량을 타고 오면서 거꾸로 느꼈어요. 역체감이라고 하죠. 지금 잔이자님이 말씀하신 거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럼 장단점을 거의 비슷하게 느끼시나요? 거의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 보통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FSD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9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보통 산출해 봤을 때 몇 대가 팔렸고 거기에 FSD가 70% 정도 구매해서 다니고도 계시대요. 그게 한 900명 정도. 그러면은 사실상 이 많은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900명밖에 체험을 못 해본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거를 체험을 하지 않으면 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영상을 아무리 예쁘게 찍고 편하게 찍어도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쵸. 꼭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홍시님을 좀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고 조금 이따가 다른 FSD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 될 때 저 FSD 경험해 주시면 아주 열심히 리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네. 사주십시오. 그럼 울트라님은 오늘 오실 때 이제 제네시스의 GB60을 타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역체감이 된다는 게 혹시 이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FSD가 제일 편했을 때가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어요. 저기 되게 멀리서. 근데 자고 일어나는데도 이제는 작년이라 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엔 가야 돼. 일산에서 하남 미사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FSD 켜놓고요. 그냥 멍 때리고 끝까지 왔어요. 들어가는 리소스가 진짜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자율주행과 네. 지금 모든 레거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행 보조 장치라고 하는 에이다스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상 비교 불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느껴지세요?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네. 6학년짜리 아이와 7개월짜리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거죠. 맞으니까 두 분 자녀분들이 저는 아직까지 딸을 키울 때 손이 많이 가거든요. 7개월이면 손이 한창 많이 갈 때죠. 근데 이제 6학년은 손 많이 안 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지 혼자 놀죠. 예. 와, 요즘 6학년이면 막 인수분해 이런 거 다 하지 않아요? 어쨌든 7개월짜리 아이를 밥을 먹이려면 하나하나 이것도 해줘야 돼, 떠먹여줘야 돼, 흘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먹고 나서도 치워야 되고, 하여튼 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 5학년만 되면요, 그냥 아빠랑 엄마랑 영화 보러 갔다 올게, 그리고 애들 놔두고 그냥 집에 나갔다 와도 되거든요. 알아서 밥을 차려 먹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지네들이 다 계란 후라이 해먹고, 그리고 빵 정도 해먹고, 좌니자님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이 잘 안 가네요. 이게 군대랑 네. 똑같아서 뒤돌아보면 굉장히 빠른데 흡사 이제 막 훈련소 들어간 거랑 이제 말년병장의 느낌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 정도입니다 진짜. 아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사실 테슬라한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그러니까 테슬라 FSD가 다른 완성차 업체 에이다스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FSD는 턴도 하고 주차도 하고 다 알아서 하는데 에이다스는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FSD와 비견될 만한 그런 기술이 나왔을 때 비교하는 게 사실 맞지 지금 아예 다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첨언하자면 최근에
현대 차량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현대 차량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아트리아 AI는 20점을 줬어요. 100점 만점에. 봤어요 저도. 보셨어요. 테슬라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줬습니다. 모비라이는 50점 줬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비라이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들을 본인이 알고 그거를 빨리 캐치업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보여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또 패스트 팔로잉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한테 좀 포텐셜을 느꼈습니다. 오. 네. 야. 저 본인들이 느꼈고 음. 왜냐면 우리들이 최고야라고 얘기하면 절대 못 쫓아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저도. 근데 그 기술 격차를 줄이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방법이 이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시장에선 양분이 됐는데 한 가지가 테슬라 FSD 방식이고 두 번째가 이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알파마요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 기반 기술인데 에이다스 기술 이름이죠. 기술명.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는 게 알파마요 엔비디아의 진영이고요.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랑 이제 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FSD 그러니까 테슬라는 FSD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을 시키면은 어쨌든 실주행 데이터를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좀 좋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테슬라를 구매를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FSD만으로 테슬라를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전 이자님은 그런 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반가웠던 게 제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테슬라 사도 돼? 라고 물어보는 지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FSD 결국엔 모든 차종에 다 될 거다. 스탠다드 돼. 믿고 사. 이 정도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SD가 국내에서는 공교롭게도 가장 비싼 모델들에만 적용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테슬라 코리아에서 얘기한 그 두 가지 조건, 그 교집합을 이루는 모델들이 공교롭게 비싼 모델이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실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차대번호로 구분을 해놨지만 생산지, 생산국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게 미국산이 그 한 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최신 하드웨어를 달았느냐. 하드웨어 4.0. 그래서 이 미국산 하드웨어 4.0을 단 차량만 FSD를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이제 모델 S, X, 사이버 트럭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델 3Y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다 됩니다. 결국엔 다 돼요. 언제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미국산 차량이 왜 되냐?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국내에서도 통과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 5만 대까지만 가능했던 게 작년에 한미 통상 교섭하면서 없어졌어요. 이마저도 없어져서 대수 제한 없이 미국산 차량이면은 다 이제 FSD 도입이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모델 3Y 포함해서 모든 차종에서 될 거라서 나 믿고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SD를 기준으로 차를 사도 되냐라는 질문에 저는 감히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 1에서 2년 정도 예측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유럽이라고들 하는데 유럽에서 어느 정도 좀 승인이 나면은 국내에서도 규제를 좀 정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님도 동일한 질문으로 FSD만으로 테슬라를 사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다행히 지금 계속 같은 의견을 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제 저도 할 수 있게 됐어서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만 둘이 같이 하면 그냥 테슬라 두 명이 앉아가지고 테슬라를 찬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거예요. 미국은 NHTSA라 그래가지고 교통안전 그 법규 규제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유럽 쪽은 FMVSS라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둘 다 걸쳐져 있죠. 미국 쪽과 중국, 유럽 쪽. 지금 이제 1월 21일인가 그게 이제 첫 그거를 했어요. 그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 완화를 해야 하는가가 뭐냐면 핸즈오프예요. 손을 떼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 지금도 계속 손잡으라고 나오잖아요. 이 손을 이렇게 흔들든 토크 감응형이든 터치 감응형이든 네. 이걸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놈의 그 UN EC에서 나오는 WP29 자동차 국제기준조화 기구에서 나온 요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2026년 1월 21일 날 유의미하게 좀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화를 좀 우리 하자. 너무 이거 오픈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원래 옛날에는 중국이 이렇게 개입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자동차에 대한 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현대 내부에서 검사했던 네. 결과에서 화웨이께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왔습니다. FSD가 90점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유럽 쪽을 먼저 풀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아디에서 들어오는 에이다스, 화웨이 에이다스, 혹은 유럽 BMW에서 스냅드래곤이랑 그 벤츠에서 들어오는 엔비디아, 아까 말씀하셨던 알파마요. 이런 녀석들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어요. FSD보다. 그러니까 FSD는 미국 것만 열어놔주고 다른 것들은 유럽형을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법이 오픈이 확실하게 FSD도 되고 유럽형도 돼라고 해야 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FSD가 지금 언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정없이 기다리면서 3와 Y를 지금 사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죄송한데 좀 저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으면 네. 좀 화날 것 같긴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언제 될지 솔직히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두 가지 법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네. 어디 법을 먼저 따르느냐는 사실상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모른다. 모른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긴 하지만 FSD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FSD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FSD만 보고 테슬라를 구입했다가 잘못되면 나는 욕을 먹기 때문에 못 밀겠다. 네, 이게 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뭐 외교적으로 막 복잡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 이자님은 혹시 이 FSD 건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구매 결정할 때 FSD만 생각을 하라고 하면 사실 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오토파일럿만 생각을 하더라도 타 완성차 업체들의 에이다스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어 있다. 진보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FSD가 당장 풀리지 않을 리스크가 있기는 하나 오토파일럿과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비교 우위에 있는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테슬라만 테슬라 좋게 얘기한다고 막 욕하시는 거 아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오토파일럿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또 여기서 완전 다른 얘기. 네. 그러니까 네. 전 이사님은 이제 오토파일럿을 경험을 해보시면서 이제 오토파일럿이 타 회사들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완전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오토파일럿만 갖고는 사실상 비교 우위를 점하기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현재 들어가 있는 HD나 HDA2 혹은 뭐 BMW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런 것들 네. 보면은 솔직히 분기기 없어요. 급하게 뭉 출발했다가 끼익 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오토파일럿을 안 써요. FSD는 그게 없어요. FSD는 분기기 없거든요. 분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멀어지면 천천히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멀어지면 급 가속을 합니다. 급 엑셀러레이팅을 했다가 갑자기 끝에 가갖고 끽 서요. 그래서 우리 저 테슬람과 그 테슬라 오너분들께서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 분킥? 분끽. 분킥? 부분 갖다가 끽 쓴다고. 그게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는 네. 오히려 오토파일럿보다가 일반적인 에이다스가 훨씬 더 쓰기는 편해요.
그쵸. 손만 요즘은 대고 있으면. 맞아요. 되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제 전 유자님과 같은 내용은 뭐냐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라고 하기보다는 폰 커넥티비티가 포함된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정말 막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차량들보다 이 폰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게 이제 테슬라 앱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 테슬라 앱과 테슬라 차량과의 연동성이 그 어떤 회사들보다 너무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의 경험 가치로만 봐도 테슬라를 구입할 것은 높다. 그래서 그 가격에 테슬라를 구입한다면 괜찮아. FSD를 보지 말고 오토파일럿을 보지 않는다면 이런 경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커버링할 수 있는 것은 오케이인데 오토파일럿만 보고 사면은 그거는 나한테는 좀 제가 좀 말리고 싶긴 해요. 다른 에이다스가 더 좋아서.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요즘 최신 브랜드에 들어가는 최신 에이다스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입을 해주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에이다스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오토파일럿까지는 사용을 해봤거든요. FSD만 지금 사용을 안 해본 상태인데 막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저도 울트라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이는 안 타봤지만 그 레퍼런스 모수가 좀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근시안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급커브길에서 놔버리더라고요. 경고 없이. 그러니까 이게 소소한 경고 방식의 차이일 수는 있으나 에이다스가 꺼진지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요. 맞아요. 이게 익숙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토파일럿은 꺼지면 꺼졌다는 알람이 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제가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왜냐면 이 정도 커브는 오토파일럿은 무난하게 지나가주는데 안 풀고 이게 이 정도 커브에서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했던 그런 모먼트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네. 타 회사들을 이렇게 그 방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UNEC 이제 유럽 연합 쪽에 법규에 그게 나와 있어요. 몇 토크 이상의 몇 핸들 언더로 꺾으면 이걸 풀어라라고 하는 게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횡가 속도 뭐 이런 맞아요. 그것도 규정을 이제 봤는데 이제 그래서 중국산 같은 경우는 미국산을 잘 돌아가는 그런 거기서 이제 풀어버리는 경우도 맞아요. 있다고 저는 후기를 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에이다스가 뭐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저는 부분들은. 오히려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네. 우리나라는 딱 지금 유럽 연합과 미국 FTA가 만나는 교집합적인 나라잖아요. 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둘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재미있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SX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 한번 요걸 갖다 알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부업을 또 추천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우선일까, 하드웨어가 우선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사님은? 사실 이거는 그 개별 소비자마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하드웨어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저처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출시됐을 때 생각해 보시면 와 제로백이 저렇게 빨라. 근데 지금 다른 전기차들 제로백 다 빠르죠. 그쵸. 결국 하드웨어는 상향 평준화가 되고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럼 소비자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하느냐? 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 두 개 중에 뭘 우선시할까?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한다면 제 대답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또 요즘 다양한 제조사들이 SDB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이제 울트라님도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드웨어가 먼저일까요? 저는 올라운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돼야 돼요. 저는 솔직히. 네. 그래서 항상 모델 SX 뭐 혹은 3Y를 사면서도 항상 하드웨어를 깎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좋은 차를 사놓고
소프트웨어가 아쉽다고 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두 까기 인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영상을 많이 찍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험 가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FSD에 대한 경험 가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혹은 하드웨어의 경험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스펙터 블랙 배지 봤습니다 영상. 8억짜리를 타봤습니다. 네. 와, 이거는 정말 솔직히 FSD는 네. 남의 걸 빌려 타거나 음. 혹은 누구 거를 탈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1억 6천이면 살 수 있잖아요. 1억 6천도 싼 그러니까 가격은 1억 아닌데. 6천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데 그렇죠. 살 수 있잖아요. 1억 6천은 누군가에게는 꿈이지만 살 수는 있잖아요. 8억? 8억은 우리 집 전세비보다 비싼데? 그렇죠. 웬만한 집 가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애매한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물론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테슬라가 높다 한들 롤스로이스나 벤츠 S클래스나 혹은 BMW i7이나 이런 차량들의 하드웨어적 경험 가치 또한 굉장히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vs 하드웨어로 가기에는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결론을 아직 못 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은 차량을 원하지만 몸은 하드웨어를 원하고 있군.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리는 소프트웨어, 몸은 하드웨어. 아우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다양한 차량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저도 동감하거든요. 보통 이제 가격이 비싸질수록 하드웨어가 좀 더 단단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뭐 FSD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저가 모델에도 소프트웨어를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브랜드하고의 좀 차별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도 이제 울트라님이 발제해두신 이제 문제인데 테슬라의 기본 오토파일럿의 삭제 전망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뭐 원래 우리가 이걸 기획했을 땐 없던 얘기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실 거예요. 네. 갑자기 오토파일럿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이 제가 봤을 때 이 분기기 안 사라지거든요. 분킥. 예, 테슬라라는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2010한 7년부터 18년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2019년도부터인가 모빌라이에서 엔비디아로 바꾸면서 갑자기 분기기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인가부터 이제 FSD 12 버전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 과도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걸 겪었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토파일럿의 변화기를 다 몸으로 체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FSD가 오픈되고 난 이후부터 오토파일럿이 뭔가 기술 개발이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버리는 카드가 된 것 같다. 약간. 그리고 심지어 있잖아요. 지금 모델 SX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구입 홈페이지 들어가면 EAP, 그러니까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구매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FSD밖에 없어요 이제. 선택을 아예 없애버렸네요. 네, 오토파일럿은 기본으로 있지만 네. 이제는 향상된 거 필요 없고 바로 풀 셀프 드라이브 904만 3천 원밖에 없다. 아 그냥 이거 넣을 거나 말 거냐. 네. 그리고 나중에는 오토파일럿도 그냥 없애버리고. 네. 왜냐하면 미국산 지금 스탠다드 아이들은 네. 그 AP 없거든, 오토파일럿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있어요. 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온오프 기능 정도일 뿐이라서 네. 테슬라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걸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넣어준 것 같아요, 그냥. 네, 어떤 전략적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구독화될 거고 구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거기에 따른 테슬라 매출, 이것들이 훨씬 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퍼즐 중에 하나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의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한 과업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오토파일럿을 없애고 모든 AP든 FSD든 뭐든 하려면 뭐든 구독을 해라 라는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빠지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전 이자님도 이 오토파일럿 삭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저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오토스티어랑 TACC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간 거리 조절해주고 조향 이제 유지 장치까지 합쳐진 게 오토파일럿인데, 지금 TACC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만 남기고 없애버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오토파일럿이 여전히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시점을 예측을 해보자면 모델 3Y에도 FSD가 적용됐을 때, 저는 한국에는 여전히 오토파일럿을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FSD가 전 모델에 도입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3Y에도 FSD가 도입이 된다면 미국과 동일하게 오토파일럿은 구독형으로 돌려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없애고 FSD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또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반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이 옵션을 좀 다양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토파일럿, FSD, 감독형, FSD, 무감독형. 아마 소프트웨어 구독 방식으로 바꾸면은 뭐 구독 다 많이들 쓰시겠지만 단계가 있잖아요. 티어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전 이자님께 자동차 업계의 이런 구독형 BM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테고요. 왜냐하면 지금 FSD는 일시납만 가능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허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 모델 3 스탠다드를 생각해 보면 실구매가 3천만 원대인데 FSD를 쓰려면 900만 원 내야 된대요. 차값의 30%, 많게는 뭐 25%, 30% 정도 되는 값을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지출해야 된다. 굉장히 큰 허들인데 이거를 이제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구독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형 BM 비즈니스 모델은 확대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구독형 BM을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을까라는 질문 스스로 해봅니다. 그렇죠. 다른 브랜드에서 이렇게 했더라면은 물론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소프트웨어에 구독형을 도입할 수 있냐? 쉽지는 않다 지금. 근데 아까 홍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트렌드가 이제 SDV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구독 모델을 계속 다 도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시납이 좋을까요? 아니면 구독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될 텐데 일단 월 구독료를 일시납과 비교를 해보겠죠. 그리고 내가 이 차를 몇 년을 탈 것인지를 계산을 해보실 거고, 과연 이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도 계산을 해보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FSD는 차량에 귀속이 됩니다. 차량에 귀속이 돼요. 근데 이게 고객들한테도 문제였지만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골칫거리였어요. 하드웨어 3, 제가 갖고 있는 모델 Y 21년식은 하드웨어가 3.0입니다. 지금 FSD 14 버전을 돌릴 수 없어요. 근데 FSD 900만 원 주고 2021년에 샀단 말이죠. 5년째 아무것도 못 쓰고, 물론 거기 포함된 뭐 자동 주차나 이런 기능을 일부 쓰기는 했지만 FSD 기능을 쓰지 못하고 5년이 썩혀 있는 건데 차에 귀속된대요. 다른 차를 살 때 이 차에 귀속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테슬라에서 진행하는 뭐 이전 프로모션 이런 걸 거치지 않고서는 그냥 내 차랑 같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못 받나요? 어떻게? 중고가에 녹여져 있기는 하지만 900만 원 주고 샀지만 중고가에는 그 온전한 900만 원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 나오는 불만이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일단은 문제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이전시켜주냐? 이것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테슬라 입장에서 계속 FSD 개발에 돈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FSD는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시납으로 900만 원만 받은 이 기술 계속 좋아졌는데 가격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결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독형으로 바꾸면 언제든지
가격도 올릴 수 있고 가격도 좀 다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에게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옳은 방향으로 잘 틀었다.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독료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는 남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울트라님도 이 구독형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OTT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장 보러 갈 때 1년에 3만 원씩 내야 된다라는 거라든지 뭐 애플 3,300원 아이클라우드 기본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아 죽겠는데 가뜩이나 한 달에 내야 될 지출이 많은데 내가 FSD를 써야 하는 금액으로 15만 원씩 한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60개 방금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네. 904만 3천 원을 15만 원으로 나눴을 때 이제 60개월이더라고요. 그럼 5년 동안 5년 동안 쓴다면 FSD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시불이. 왜냐하면 10년, 20년 더 쓸 거니까. 20년까지 내가 차를 이 차를 탈지 모르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추후 인상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구독은 언제나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거만큼 딱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계속 비싸지고 디즈니 플러스도 계속 비싸지고, 그러니까 잘 되는 아이들은 계속 비싸질 건데 FSD는 점점 나아질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올릴 여력도 있는 데다가 올릴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요. 명분 중요하죠. 네.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를 막 지금 달에다 짓겠다 그러고 네. 스페이스 X로 겨우겨우 막 펠콘 9을 띄워가지고 지금 그 HW4가 네. AI4라 그러거든요. 네. 걔가 300에서 500 톱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톱스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1트릴리온, 그러니까 퍼포먼스예요. 네. 1초에 per second인데 1초에 1조 번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300에서 500 톱스니까 어마무지한 톱스거든요. 근데 HW3 있죠. 네. 아까 전희자님 2021년도에 썼던 게 네네. 그게 한 130에서 140 톱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현대랑 비슷해요. 현대 기아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그렇죠. 오. 근데 네. 어제 발표가 난 건데 또 지금 테슬라가 네. AI5 칩과 AI6 칩을 원래는 TSMC한테 하나 주고 AI6는 삼성한테 주기로 했어요. 네. 최근 삼성 주식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알고 근데 있습니다. TSMC에서 뺐습니다. 오. 그래서 삼성한테 AI5와 6를 전부 다 몰아주기로 어젠가 제가 보고, 우와, 일론 머스크 형. 저 원래 일론 머스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형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쏟아붓고 계속 칩이 생산이 되면 구독형이 15만 원으로 끝날까요? 물론 처음에는 오픈 기념 9만 원 이렇게 그쵸. 시작을 하겠지만 그렇죠. 락인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FSD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20만 원 하면 어떡할 건데? 니네가 갈 데가 있어? 하지 말든가. 힘들게 운전대를 돌려보렴.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좋죠. 왜냐하면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것 때문에 그 매출이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점점 상승할 거니까.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어붙여질 것 같아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하나의 테슬라의 기업만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X라는, 얘가 X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X라고 하는 그 홀딩스를 만들어 가지고 산하에다가 스페이스 X, 테슬라, XAI, 그룹 네. 얘네 세 개를 다 붙여가지고 홀딩스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테슬라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구독제로 가지 않으면 네. 사실상 요거 관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904만 3천 원을 차량 귀속에다 녹여가지고 여기저기다가 팔아놓고 다른 사람들 또 후발주자들 계속 케어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에 구독제의 비용을 높여갖고 녹여가지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쉽고도 편한 구조기도 하면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 이 구독형 BM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일지 아니면 이제 단순히 제조사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수익 증대원인지 한 단어로 본다면은 어떤 게 더 가까울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네. 이거는 둘 다한테 윈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다한테 좋은 거다. 네. 왜냐하면 904만 3천 원을 일시불로 내지 못해서 FSD를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페라리 뭐 좋은 거 몰라서 안 샀습니까? 롤스로이스 스펙터가 안 좋아서 안 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지. 그렇죠. 근데 FSD 904만 3천 원을 소프트웨어 하나로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걸 구독형으로 바꿈으로써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혹은 한 달 쓰고 그 다음 달은 좀 쉬고 뭐 내가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네. 어쨌든 락인되면 계속 쓰긴 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선택권이 늘어나고 그리고 제조사들한테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윈윈이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락인된 유저들은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까이서 봤을 땐 둘 다 위민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좀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제 좌니자님도 이런 BM 이제 구독 방식이 합리적인 선택권일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은 제조사의 수익 증대원일까 어떤 거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니구님이랑 의견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이 고르기가 하나를 거르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네.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주면서도 기업에게 수익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허들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잠깐 써볼 수 있게 될 거고 이제 락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락인이 돼서 이제 테슬라 FSD 없이는 못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고객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FSD를 쓰다가 안 써보면은, 그러니까 안 쓰면은 역체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기술인데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한 달 썼어요. 출퇴근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운전 경험이 FSD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구독을 취소했거나 운전을 해봤는데 미칠 지경일걸요. 네. 내가 이 시간에는 핸드폰도 보고 잠도 자고 했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니군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구독료가 좀 높아진다 해도 조금 센 단어긴 하지만 노예처럼 그러니까 좀 FSD에 종속돼서 사람들이 FSD 없이 사는 삶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제 초기형의 일시납을 하신 분들이 뭔가 약간 승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상 그런 식으로 네.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FSD를 팔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우리나라에서 FSD가 되기 전까지는 참 일론 머스크가 싫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FSD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요게 씨알이 맥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안 맥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생각을 바꿨어요. 정리를 하자면 FSD는 기술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들 이런 기본 기능의 경계까지 구독형 BM으로 재정의를 시도하는 과정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과
기술 요 사이에서 선택이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 화두는 지금의 이제 가격 인하, 테슬라의 가격 인하와 FSD 이슈 요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한 묶음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될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이제 조금 가격 진입 장벽이 좀 약간 저렴해진 모델 3와 Y를 사는 게 가까운 시점에서 봤을 때 FSD 같은 이런 특수 가치까지 포함한 선택이냐 아니면 이제 FSD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만으로 이 차를 뭐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조건상 이제 모델 S나 X 이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FSD가 먼저 열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릴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지금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고 보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I와 피지컬 AI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FSD고 그것을 구동하는 것은 차량 혹은 옵티머스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피지컬 AI가 될 건데 둘 다는 사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든 무엇인가든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이건 별개 얘기기는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FSD를 계속 다른 회사들에게도 알파마요 같이 원래는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계속 톱스를 높여가지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HW4가 AI4가 300에서 500 톱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알파마요에 들어가 있는 토르가 1000 톱스예요. 2배예요, 2배. 근데 그 토르라고 하는 톱스는 사실상 이제 또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테슬라에서는 시각 중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각만으로 300, 500 톱스를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최적화도 잘 돼 있고 지들만의 기술이니까 이걸 갖다가 잘 만들어서 또 업그레이드도 해가지고 이제 여러 회사들한테 팔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지금 라이다도 넣고 레이더도 넣고 시각도 넣어서 이 세 가지의 같은 데이터를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톱스로도 조금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단위가 다른데 이걸 갖다가 한 묶음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비전 센싱 온리라고 하는 그거는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테슬라는 FSD와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옵티머스에도 들어갈 거거든요. FSD가 옵티머스에 들어가서 그걸 시각화로 움직이고 지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까지도 그 FSD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록이라고 하는 뇌 AI와 그것을 수행하는 피지컬 AI가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와 우리가 타는 모델 Y 승용차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제국이 될 거고 그 제국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그 태양열의 에너지 같은 것들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테슬라의 제국을 이제 이룩하는 마지막 퍼즐의 완성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퍼즐이 여기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 얘기가 방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해내고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게 아까 전 기자님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차에 매몰되어 있을 때 막 달에 무슨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제 전희전님께도 이제 가격 인하와 FSD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가격 인하는 인하고 FSD는 FSD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 입장,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FSD를 염두에 둔 가격 인하일 거고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하드웨어를 깔아야 소프트웨어를 팔지 않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드웨어를 까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 인하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 모델 3Y에도 결국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할 거예요. 분명히 중국산인데 그렇죠. 당장 안 되는데 그렇다고 모델 S, X 살 필요는 없는데 사 마라?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차를 1, 2년 타고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 소비자분들은 꽤 오래 타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사실 뭐 근거는 없지만 1, 2년 정도면은 그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응원합니다. 왜냐면 지금 국토부였나요? 미국산 테슬라 FSD를 이제 고속도로에서 실증을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 이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무언가 이 FSD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옆나라, 일본에서 뭐 일본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주변 국가들에서 FSD뿐만 아니라 다른 자율주행 기술이 트렌드인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한다면 어떻게든 볼멘 소리가 나올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왜 미국산만 돼요? 우리도 타고 싶어요.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올 거고 주변국들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규제를 좀 일부분이라도 풀어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에서만 되게끔 FSD가 그런 식으로 좀 진취적인 진보적인 정부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인들이 물어보면은 FSD 결국에는 될 거니까 사. 근데 FSD가 되지 않더라도 오토파일럿만으로도 꽤 쓸만해. 그리고 테슬라 소프트웨어 괜찮아. 나는 7년째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 후회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둘 가격 인하와 FSD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가격 인하는. 네. 그러면 이제 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FSD가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도입이 안 될 모델이야. 그래도 테슬라로 혹시 추천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은 아직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테슬라 이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좋다고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타보질 않아서 제가 되게 근시안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여러 차를 타보기는 했죠. 물론 기술 수준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이렇게 만족하면서 탔던 차는 처음이라서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동일한 질문으로 FSD가 아예 안 들어오는 테슬라 모델인데 그래도 테슬라로 혹시 추천하세요? 울트라님은?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 네, 모델 S, X가 비록 단종이 되기는 했었지만 FSD가 무조건 되는 SX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FSD가 없으면 안 사요. 또 신기하게. 추천은 하는데 FSD가 없으면 안 사요. 근데 5,999만 원짜리 모델 3 퍼포먼스는 전 지금도 기추하고 싶어요. 왜냐면 5,999만 원에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탄 차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예전에 19년도에 모델 3 퍼포먼스를 나오자마자 구입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도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괜찮은 성능인데 가격이 거의 3분의 2 값이에요. 그렇죠. 이건 FSD 없어도 돼요. 그냥 펀카로서만 사더라도 와 우와 사고 싶다. 하나에 네, 사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감탄사 하나에 모든 내용이 그냥 함축돼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화두인데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당장 구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좌 기자님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차를 사야 하는데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면은 즉시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테슬라가 한때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계약을 빨리 하는 사람이 승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빨리 받아서 먼저 타는 게 승자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오토파일럿, 뭐 소프트웨어 이런 그러니까 편의성
고객 경험 측면에서 되게 큰 만족도를 주는 그런 기능들, 그런 기능들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차가 지금 필요해, 주행거리가 꽤 돼, 예산에 맞아, 그러면은 사시라. 저는 그런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고민은 배송만 늦출 아, 뿐 그렇죠. 그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네. 그럼 동일하게 이제 울트라님도 지금의 테슬라 사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저도 거의 비슷한 건데 돈 있으면 사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경험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900명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그나마 좀 저렴한 경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밸류는 굉장히 높은데 네. 의외로 진입 장벽은 조금 낮은. 그래서 의외로 제 친구들은 이제 좀 돈이 좀 있고 많은 차량들을 구입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모델 S, X는 다 샀어요. 주변에. FSD가 오픈되자마자 다 계약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3Y는 갸우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3Y는 그냥 내가 아까 모델 3 퍼포먼스 FSD가 없어도 추천할 만한 모델. 그거는 난 무조건 추천해. 근데 FSD라는 경험의 가치를 중하게 여긴다면 나는 돈 있으면 사라. SX를 사라. 네, SX를 사라. 근데 이제 단종이잖아요. 네네네. 빨리 사라. 더 사라.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2대 사라. 아, 2대? 이 농담이고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X로 바꾸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정말 승차감 안 좋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승차감 안 좋고 정말 시끄럽고 웬 잡소리가 그렇게 나는지 그런데도 만족도가 높아요. 참 신기한 놈이에요. 야, 이렇게 솔직히 자동차인데 승차감이 안 좋아? 잡소리도 나. 이거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지 FSD 주행 보조 기능. 아니 얼마나 대단한지 FSD를 오늘 이 시간부터 너무 이제 궁금해졌어요. 저는 빨리 하루빨리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입하시길요. 지금 당장 네 단종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혹은 덧붙이시거나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볼 것들과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죠. 근데 뭐 단순하게 저는 이제 주주로서의 그런 것보다 IT 테크 혹은 세상이 바뀌어가는 모습들 중에 그런 과도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VHS 비디오 테이프부터 LD 뭐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으로만 다 보잖아요, 영상을. 맞아요. 네, 블루레이도 이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한데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더해졌어. 이제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저희 아이들은 충전소를 가는 게 디폴트가 됐거든요. 주유소를 가는 게 디폴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 이제 자율주행으로 대구 가자. 이렇게 자율주행이 디폴트가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학 문제 저는 수포자인데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재미나야한테 물어봐.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만약에 자동차의 변화, 뭐 역사가 재미없다면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차량들이 변화하게 될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 유튜버 분들의 컨텐츠들이나 혹은 새로 나온 신세계의 차량들, 그러니까 정용진의 신세계 말고요. 네. 신 자동차들 그리고 앞으로 레거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들 속에 뭐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나 서드 파티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그 재미가 축구 경기 뭐 야구 경기보다 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이자님도 혹시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비니군님께서 저도 공감되는 내용들이었고 그 중에 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7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좀 커서 얘기를 하고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빠 옛날엔 사람이 운전했다면서? 예, 정말. 왜냐면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제가 그쵸. 어떻게 운전하는지는 못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머지 않았다.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거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도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과도기에 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 차량을 구매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선택지도 많아졌고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들도 많아졌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세요. 그냥 사고 끌리는 싶은 게 거. 있을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당장 FSD를 쓸 수 없지만 나는 뭐 정부가 결국 규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거 믿고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비미국산이라 하더라도 사시는 거고요. 그걸 믿지 못하고 혹은 하드웨어가 여전히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가 조금 더 좋은 차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진짜 필요하고 나한테 결이 맞는 차량이 뭔지를 결국엔 소비자분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측면을 본인이 여러 번 곱씹어 보면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많이 배워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의견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홍시에 듣는 자동차 수다, 홍수거든요, 홍수. 홍수. 네, 홍수. 청취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